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품 차연입니다. 자, 64페이지 3단원 실력품 문제 마지막까지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벡터를 배우는데 완전 달라요. 지금까지 배웠던 2차 곡선의 그 논리와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 건 심지어는 이제 과목이 아예 다르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 기하 파트이긴 합니다만 이제 기하학, 약간 뭐 논증기하적인 파트도 있고 말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하여튼 다음 단원부터 배우는 벡터는요, 대학과정 기준으로 선형대수학이라는 학문이죠. 선형대수학, 선형대수학, 뭐 선형사상, 뭐 어쨌든 벡터는 그런 관점에서 행렬이라든지 뭐 변환이라든지 벡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의 큰 카테고리로 따로 묶여 있고, 지금 과목은 이제 기하라는 과목을 같이 배우지만 마치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가지면 비슷할 거 아니면 확률과 통계 공부할 때 순열과 조합이랑 통계 파트가 조금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문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유사점이 있죠. 도형을 다루기 때문에 기하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좀 다른 파트라서 지금 3단원까지 마무리를 잘 하시고 그다음 또 다음 시간부터 진행되는 벡터의 개념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2번부터 마지막 25번까지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점 2,2를 지나는 직선이 쌍곡선과 만나서 두 점 PQ를 갔을 때 PQ의 중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십시오. 뭔 소리입니까? X축 끓이시고 Y축 끓이시고 이렇게 요렇게 이런 점이 문제에서 2,2잖아요. 그때 이제 요 점을 지나는 잠깐만 좀 이해됐을까요? 이 점을 지나는 어떤 이렇게 직선이 있어요. 그때 그 만난 점을 하나가 P, 하나가 Q라고 했을 때 질문이 선분 PQ의 중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중점의 자취의 방정식은 이런 점, 이런 점. 그럼 이제 P하고 Q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P하고 Q는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은 요 직선의 방정식은 2,2를 지나면서 기울기를 모르기 때문에 y-2는 기울기 m의 괄호열고 x-2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거하고 xy는 2를 만족하는 요 식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문자를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x에 y 자리에다가 넘겨서 mx-2m 플러스 2를 집어넣고 는 1. 정리하면은 m의 x제곱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은 m-1의 x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요 2차 방정식,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면은 하나가 요게 나오고요. 하나가 요게 나오는 거야. 그렇으면 알파라고 놓고 이걸 베타라고 나올까요? 그러니까 요걸 풀면 두 근이 하나가 알파가 하나 베타인데 당연히 m의 값에 따라서 알파 베타 달라지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풀 것이냐? 이 근과 개수와의 관계 쓰면 되겠습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뭡니까?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m분의 2m-1이고 없어지면 값은 2-m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뭡니까?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m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알파 베타 궁금한 게 아니라 P하고 Q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은데 P란 점은요, X값이 알파면 Y값이 XY는 2를 만족하니까 알파분의 1이고요. 여기는 X값이 베타면 Y값은 베타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두 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중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죠. 중점의 좌표 M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2분의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뭡니까? 중점의 자취의 방정식이니까 요거랑 요거의 자취의 방정식을 물어보는 거죠. 이 자취의 방정식을 요거다가 내가 x라고 놓고 요거다가 y라고 놓으면 이 x, y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럼 이제 이런 식을 활용하시면 되겠네. 자, 감이 옵니까? 네, 감이 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가 잠깐만요. 이거 2m-2네요. 여기가 2입니다. 미안해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2-m분의 2니까 중점의 좌표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이걸 집어넣게 됩니다. 1-m분의 1이에요. 됐습니까? 당연히 분모 m이 0이 되면 안 되겠다. 왜냐면 기울기 0이 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잘 정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2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쓸 수 있습니다. 요 y 좌표가. 이 값은 2 곱하기
알파 베타가 아까 n분의 마이너스 1이었었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2 마이너스 n분의 2였으니까 2 없애고 분자분의 2를 곱하게 되면 m을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m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m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x라고 놓고 요거를 y라고 놨을 때 x, y가 무슨 관계에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냥 m으로 정리하면 m은 뭐하고 되겠습니까? m은 뭐라고 됩니까? 1-y하고 똑같습니다. m이. 그렇죠?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 y니까 넘기면 1-y가 됩니다. 그럼 또 이 식도 요거 관계에 의해서 1-m분의 1이 x니까 1-x가 m분의 1이고 역수를 취하면 이 값은 1-x분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x를 소거하고 요게 뭐예요? 내가 얻고 싶은 자취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따라서 y는 넘기시면은 1 마이너스 1 빼기 x니까 1 더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되겠습니다. 자, 알겠어요? 자, 여기 답이고요. 제한된 범위도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 항상. m이 0이 되면 안 돼요. 당연하지, 분모가 있으니까. 그치? m이 0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m이 0이 되면은 당연히 뭐 서로 다른 두실 근이 없을 것 같고요. 현재 여기 주어진 식이 x좌표만 놓고 보면은 x좌표가 1 빼기 n분의 1인데 어쨌든 m이 0만 제외하고는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요 x값은 어떤 범위를 갖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m이 무한히 커지면 0이 되는 거니까 1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 값이 x가. 1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m이 뭐 0에 가까워지면 이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나 플러스 무한대 되는 거죠. 네, 가능합니다. 특별히 제한 조건이 없어서 이게 그냥 답이 되겠습니다. 정의역을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드리는데 뭐 이 앞에 지난 시간 21번이나 뭐 20번 문제 풀 때 설명했지만 자취의 방정식 문제가 정석 교재에 많이 있습니다만 그 자취의 방정식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x, y를 넣고 식 변형을 해가지고 얻고 필요하면은 정의역을 확인하는데 이제 진짜 자취의 방정식이 중요한 문항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문항도 여러분들의 실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 다면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큰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3번도 해볼게요. 이거 자취의 방정식 문제죠. 원과 x축의 교점을 A, B라고 하고 원 위를 움직이는 서로 다른 두 점을 CD라고 하자. 선분 AB와 선분 CD가 수직을 만날 때 두 직선 AC, BD의 교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십시오. 원이 하나가 있고요.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A고요. 여기가 B입니다. 문제에서. 그렇죠? A가 1,0, 여기가 마이너스 1,0. 그 다음 원 위에 움직이는 서로 다른 두 점을 CD라고 하고 선분 AB랑 CD가 수직이니까 이게 AB면 CD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CD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이 C, 이런 점이 D. C하고 D는 X좌표는 똑같고 Y좌표는 부호가 반대가 되겠네요. 그랬을 질문이 뭐냐? AC랑 BD의 교점. 요 AC랑 그 다음에 요 BD랑 요 교점의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교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구합니까? 이 점은 이 직선과 이 직선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C라고 하는 직선이 뭔지 모르니까 요 C라고 하는 점을 x, y라고 놓으시면은 D는 x, 마이너스 y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합니까? x, y랑 1, 0을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는 뭡니까? y는 x값 증가량 x-1분의 y가 되고요. 그 다음 가로 잠깐만요. 이 x, y가 헷갈리니까 여기 x1, y1, x1, y1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x1, y1 이렇게. 그 다음에 x-1, 그죠? 1,0을 지나고 기울기가 요것인 직선. 그 다음에 이 직선도 마이너스 1,0을 지나기 때문에 y는 기울기 x-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기울기 못 쓰는 겁니까? 여기서 요걸 빼니까 x1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y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만나는 걸 찾는 거예요. 만나는 거를. 만나는 교점을 찾는 겁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y를 소거해서 연립해서 풀면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까? 전개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은 식은 옮겨 써보겠습니다. x1-1분의 y1 괄호 열고 x-1은 x1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y1 괄호 열고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크로스로 한번 곱해볼게요. 크로스로. 잠깐만. y1을 없앨 수 있나? 이 y1은 그냥 없앨 수 있네요. 근데 없애기 위한 조건이 y1이 0인지 아닌지. 이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x1과 y1 움직이는데 사실 x1이요. 움직여도 이 1이나 마이너스는 될 수가 없고 그 사이 값이 됩니다. x1이란 값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로 움직이죠. 왜냐면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1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1보다 커도 만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런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x1이. y1은 그에 따라서 또 움직이는 거고요. 일단은 y1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y1 0이 아니기 때문에 없앨 수 있습니다. y1 0이려면 x1이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없앨 수가 있고 나머지 크로스를 곱해볼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x1 x 마이너스 x1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x1 x 마이너스 x1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고요.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x1 x 플러스 x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돼서 이 식이 요렇게 사라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도 사라집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그래서 넘기시면은 2x1은 2x 그래서 없애고 식 맞나요 지금? 네. 그래서 교점의 x좌표가 x1이 됩니다. x1이 됩니다.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이거 지금 계산 잘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잠깐만 이거 잘못됐네요. 이거 마이너스 보르스님 못 봤습니다. 좀 식이 이상해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미안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앞선 x1 x 마이너스 x1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고요. 이 마이너스 부호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x1 x 마이너스 x1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맞고요. 그 다음 이게 이렇게 x 사라지고 마이너스 x1도 사라지고 넘어가시면 이 식은 2의 x1 x는 2가 되어서 따라서 내가 지금 교점의 x좌표 구하고 싶잖아요. 이 값이 x1분의 1인 겁니다. 그럼 교점의 y좌표 구하고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x1분의 1을 원래 주어진 식에 아무데나 이거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대입해볼까요? 여기 대입하게 되면은 이 자리에다가 이제 쌤이 x1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은 이게 뭡니까? x1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y1 곱하기 x1분의 1 통분하게 되면은 x1분의 1 더하기 x1인데 약분 되니까 마이너스 x1분의 y1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얻고 싶은 교점의 자취를 구하고 싶은데 그거는 이거 컴마 이거야. x1분의 1 컴마 마이너스 x1분의 y1인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자취의 방식은 요 값을 x라고 놓고 요 값을 y라고 놨을 때 이 x, y 관계식을 얻는 거야. 자, 근데 이 x1, y1이 뭘 만족하느냐? 이 x1, y1이 바로 이 원상의 점이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겁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뭐를 만족하냐면은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2를 만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x1분의 1이 x니까 이 x1 자리에다가 내가 대문자 x분의 1을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더하기 그 다음 요건 좀 복잡한가요? 다시 마이너스 x1분의 y1은 y야. y1 자리에는 마이너스 x1 y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x1이 뭐였냐면은 방금 x분의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x분의 y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 식은요 마이너스 x분의 y의 제곱이고 는 1. 요게 바로 자체 방정이 되겠습니다. x1, y1이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그 점들은 이 점의 x좌표랑 y좌표는 이동관계 갖게 되는 거죠. 자체 방정 연습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양변에 x제곱 곱하시면 1 더하기 y제곱은 x제곱이 되고요. 이거 넘어가게 되면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항상 자취 문제는 범위를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돼요. 범위를 확인하니까 아까 x1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였어요. 네. 확인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역수를 취한 x1분의 1이 x니까 이 만족하는 대문자 x는 1보다 크다 또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역수를 취한 거니까. 얘가 만약에 1이 되면은 역수를 취하면 딱 1인데 1은 되지 않기 때문에 1보다는 좀 작기 때문에 뭐 0.9분의 1 하면 값이 1보다 커지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걸 구하는데 이 쌍곡선 자체가 어떤 식이냐면요. X축, Y축이면은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얘가 1이고 마이너스 1이 꼭점입니다. 그럼 이게 답이 아니라 방금 말했지만 1보다 큰 요것만 답인 거예요. 이것만. 1보다 작은, 마이너스보다 작은 요것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이 값이 X가 뿔마 1은 될 수 없는 쌍곡선의 요 꼭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 문제. 타원과 쌍곡선이 있는데 교점에서 그은 접선이 서로 수직임을 증명하십시오. 접선 문제. 접선 문제인데 접선의 공식을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원은 양변을 10으로 나누면은 5분의 x제곱 플러스 10분의 y제곱 이퀄 1. 뭐 여기 쓰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y제곱 마이너스 4분의 x제곱 이퀄 1. 뭐 어쨌든 이 타원은 뭐 위아래로 길쭉한 타원이겠네요. 이렇게. 위아래로 길쭉한 타원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쌍곡선은 뭐 자, 꼭지점 얼마입니까? 1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루트니까 뭐 이런 쌍곡선이야.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뭐 이런 쌍곡선입니다. 이런 쌍곡선. 이런 쌍곡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 점에서 이 접선과 이 접선이 서로 수직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이 점의 좌표가 x1, y1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거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있죠? 이거 연립하면 x1, y1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이미 우리가 이거는 외우고 있네요. x제곱 대신에 x1, x, y제곱 대신에 y1, y.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해도 되는데 이걸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2x1x 더하기 y1, y는 10. 이게 타원의 접선의 방식이고요. 쌍곡선은 4y1y 마이너스 x1x는 4. 이게 바로 쌍곡선의 방정식이 되는데 그러면 요곳에서의 쌍곡선 접선의 방식인데 이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됩니까? 넘긴다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y1분의 2x1이 바로 접선의 기울기고요. 요거는 넘긴다 나누게 되면은 4y1분의 x1이 바로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여서 이걸 곱한 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1이면 수직이 되는 거고 증명 끝이죠. 정리하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에 요거 4하고 2 약분하면은 2y1의 제곱 x1의 제곱이 돼서 요 값을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값이 얼마인지. 이게 기울기를 곱한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이 x1 제곱이나 y제곱 어떻게 구합니까? 이 x1, y1이 이식이나 이식, 뭐 이식이나 이식을 만족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2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10도 만족하고요. 이거 굳이 쓸 필요가 없네요. 4y1의 제곱 빼기 x1의 제곱도 4를 만족합니다. 그럼 이 식을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면 8 마이너스 2 플러스 8이니까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위아래 더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이 값은 이렇게 없어지고요. y1 제곱 8y1 제곱이니까 9y1의 제곱이 되고 여기는 12가 여기는 8이니까 여기는 18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y1 제곱이 얼마입니까? 2라고 하는 값으로 고정이에요. 그다음 여기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은 2x1 제곱은 8이 되기 때문에 x1 제곱은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 집어넣게 되면은 이 값은 마이너스에 2 곱하기 y1 제곱은 2이고 x1 제곱은 4가 되는 거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1이 돼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수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접선의 기울기 곱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수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사실 어떤 재미있는 내용을 담고 있느냐, 이런 타원하고 쌍곡선 같은 게 이제 만날 때 그 교점에서의 서로 접선이 수직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 근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 사실 이 문제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타원이 있고 쌍곡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서로 초점을 공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원하고 쌍곡선이 초점을 공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초점을 공유하는 경우는 언제나 만나는 점에서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 그런 증명 문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 문제가 보면 알겠지만 초점이 C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5가 되고요. 이거는 B제곱 빼기 A제곱이니까 5가 되는데 뭐 하나가 X축이고 Y축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원리가 비슷해요. 이게. 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25번 문제를 풀고 2차 고스 마무리하겠습니다. X축 위의 점 P, 0에서 쌍곡선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를 FP라고 하자. 접선의 개수를 물어봤네요. 접선의 개수. 이거 정리를 잠깐 4로 나누게 되면은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Y제곱 이퀄 1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그려볼게요. X축 그리고 마지막 문제니까 비율을 맞춰서 그려보겠습니다. Y축 그리고 점근선은 Y는 A분의 BX니까 2분의 루트 2X가 되는 거니까 뭐 길게 1번 조금 작네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A 값이 2가 되죠. 2에서 뭐 이렇게 생긴 점근선, 이렇게 생긴 점근선, 이렇게 생긴 점근선, 여기는 뭐 이렇게 생긴 점근선, 마이너스 2가 되고 됐습니까? 이게 쌍곡선의 방정식이고요. 그 다음 요거 위에 점 P, 0에서 뭐 이런 점이 지금 P, 0이에요. P, 0. 여기서 이 쌍곡선의 접선을 긋는 겁니다. 글승이 몇 개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요거는 이제 그냥 그림으로 기하학적으로 확인하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자, 해보겠습니다. 현재 요 점에서는요, 접선을 몇 개 그릴 수 있습니까? 그냥 P가 엄청 작았을 때 볼까요? 자, Y는 FP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Y는 FP. 이게, 이때 접선을 몇 개 그렸습니까? 일단 여기서는 그릴 수 없죠. 위로 이렇게 볼록한데 그릴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접선을 그으려고 봐도 어떻게 긋던지 간에 뚫고 지나가 버리죠. 접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FP라는 값이 0을 갖는 거예요. 0, 0, 0 하다가 그다가 요점이 되는 순간 얼마가 되는 순간 X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순간 이게 한 개가 되는 거예요. P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순간 접선 하나를 이렇게 그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한 개. 그러다가 요런 빨간색이 되는 순간 접선을 하나 그을 수 있고 두 개 그을 수 있고 두 개를 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큰 순간 접선을 두 개 그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P가 얼마가 되는 순간 P가 얼마가 되는 순간 원점이 되는 순간 여기서 접선은 그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이 점근선이 되면 접선이 아니고 요거보다 길이가 조금 작거나 커지면은 접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만나버리기 때문에 접선이 아닌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0이 되는 순간 접선이 0이 되는 순간 0개를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접선의 개수가 0개이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순간 1개였다가 계속 2개였다가 다시 또 이렇게 되는 순간 다시 0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P라는 점이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접선 하나, 2개 그릴 수 있으니까 다시 접선이 2개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얼마가 되는 순간 2가 되는 순간 접선이 1개로 바뀝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다가 2보다 커지는 순간 접선이 0개가 되는 거죠. 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Y는 FP는요. 0, 0, 0, 0, 0, 1, 2, 2, 2, 2, 2, 0, 2, 2, 2. 뭐 그래프를 그리면은 1, 2,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에는 계속해서 0을 가지다가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 1개를 가지다가 마이너스 2부터 0 사이에는 교점이 계속해서 2개가 되다가 2가 되는 순간 다시 또 0개가 되다가 이 사이엔 다시 또 2개가 되다가 다시 또 2가 되는 순간 1개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0개가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 노란색이 Y는 FP라는 그래프예요. FP. 이게 P축이 되는 거고. 자,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자, 이때 다음 세 조건을 만족시키는 다항함수 중에 차수가 제일 낮은 걸 구하십시오. 첫 번째, G-는 3입니다. 다항함수의 Gx는 최고점 개수가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조건이 나와 있는 거죠. 합성함수가 실수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연속을 활용해서 푸는 겁니다. 합성함수. G합성함수 fx 연속 조건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여러분, G합성함수 fx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x를 먼저 f에 의해서 fx로 대응을 시키고 이걸 다시 한번 g에 의해서 G합성함수 fx를 이렇게 대응을 시키는 건데 요게 이제 실전에서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게 불연속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인 점들이 있죠. gx 자체는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연속인데 이 fx가 보니까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나 0일 때나 2일 때 불연속이 된단 말이에요, 이 값이. 이게 불연속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이걸 합성을 하면 연속이 되게 문제에서 만들어내는 뜻입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으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이나 마이너스 2의 우극한이나 마이너스 2의 좌극한이 합성함수가 끝나고 나면 같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마이너스 2를 갖다가 f에서 보내면 마이너스 2일 때는 2를 갖습니다. 값이 1입니다. 1. 그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컸을 때에는 이렇게 오면은 요 y값은 2가 됩니다. 마이너스 2보다 작았을 때에는 요 y값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g에 의해서 보내면 이 값이 g1이 되고 g2가 되고 g0이 되는데 이게 전부 같아야지만이 이 합성함수가 x는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같다고 식을 세우는 거예요. 첫 번째 식. 이해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마이너스 2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2에 대해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0에 대해서 0, 0 플러스 0 마이너스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이게 똑같다는 것만 만족하면은 다 만족합니다. 뭐 왜 그런 거 하니? 이 값이 나올 수 있는 게 0, 1, 2밖에 없어요. 이 그림 봐보세요. y좌표가 2, y좌표가 1, y좌표 0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지지고 볶아봤자 0, 1, 2 중에서 뭐 0일 때는 이제 0하고 2밖에 없는데 일단 그래서 이걸 만족하면 되는 거야. 이걸 만족하는 것을 이용해서 차수가 제일 낮은 걸 구하는 건 gx가 어떤 꼴입니까? gx가 어떤 꼴입니까? g1과 g2와 g0이 전부 다 k로 똑같다고 치면은 이 값은 x에 x-1에 x-2에 더하기 k 이런 꼴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대입해도 k, 2를 대입해도 k, 0을 대입해도 k가 되는 거죠. 물론 4차, 5차도 가능합니다만 차수가 제일 낮은 건 얘입니다. 그럼 k 어떻게 구합니까? 가조건에서 g-1이 3이니까 여기다가 g-1을 대입하게 되면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더하기 k를 한 값이 3이 되므로 이 값이 마이너스 6이니까 k는 9가 나오게 됩니다. 이 값이 9가 되는 거예요. 네, 끝! 정답은 x에 x-1에 x-2 더하기 9가 되고요. 전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 함수 연속 조건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 합성함수 연속 조건은 사실 우리가 수투에서 많이 했었죠. 예, 그 내용과 관계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2차 곡선 내용들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풀어보니까 2차 곡선이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많았었죠. 뭐 굉장히 많은 공식도 나왔었고. 그러나 그 원리를 보면은 결국에는 정의, 도형의 방정식, 이걸로 이제 뭐 초점이라든지 뭐 이런 거 구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접선. 접선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항상 접하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교점이 2개인 경우도 있고 1개인 경우도 있고 안 만나는 경우도 있고 이걸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과정들을 공부를 해봤고 다른 단원에 비해 특히나 자취의 방정식 관련된 문항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2차 곡선 자체가 다 그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게 어떤 수학적 의미가 있어요. 뭐 쌍곡선이 원으로부터 만들어지고 쌍곡선이 뭐 뭘로부터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연습 문제 다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단원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벡터의 뜻과 연산 4단원부터 공부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주제 다시 한번 또 정신을 가다듬고 선생님과 함께 기하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